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남편은 동갑인 직장인이에요. 남편은 외벌이라고 아예 육아나 집안일에 손 떼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들 하나 있는 놈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도 버려줘서 불만사항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남편이 시댁이나 친정 모임 자리에서 항상 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제 칭찬을 막 늘어놓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애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다른 집 마누라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일 시키려고 야단이라고 하던데 우리 와이프는 달라.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 피곤하다고 집안일 하나도 안 시켜서 내가 찾아서 하고 있다니까. 남편이 이렇게 너스레를 떠니까 민망하더라고요.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도 저를 예뻐하니까 막 맞장구를 쳐주셨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남편의 장점을 내세워서 이리 말해봤는데요.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저도 남편한테 잘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가정적이고 돈까지 잘 벌어오는 남자가 어딨어요? 제가 땡 잡은 거죠 뭐. 남편이 기 좀 살려주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좋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온화하시고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잔소리하시거나 갑자기 찾아와서 참견하시는 일도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집안 곳곳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봄이 되기도 했고 날씨도 많이 좋아져서 제철 음식 좀 해놓으려고요. 그리고 햇볕이 좋으니까 이불 빨래도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음식도 한가득 해놓을 거고 대청소도 이만큼 해놓을 거라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오히려 걱정이 되셨는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몸도 약한 애가 왜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해놔. 그날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고 가셔서 모처럼 이불 빨래도 하고 반찬도 맛있게 해놓을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시부도 저를 엄청 생각해 주셨어요. 어느 날 웬 보약이 택배로 도착했길래 누가 보낸 건지 봤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리 물어봤는데요. 아버님, 보약을 왜 보내셨어요? 이렇게 몸이 좋은 건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드셔야죠. 새파랗게 젊은 애가 아버님 거를 훔쳐먹게 생겼네. 제가 장난스럽게 질문하니까 시부가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너무 감동스러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며칠 뒤에 며느리 네 생일 아니냐. 며느리 네가 매년마다 감기에 걸리니까 보낸 거다. 네가 손발이 차고 체력이 안 좋은 것 같길래 네 맞춤으로 보낸 거니까 너만 먹어라. 이렇게 저는 남편의 사랑은 물론 시부모님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시집살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문제가 됐던 게 신우였어요. 신우가 저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신우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틈만 나면 옳게 거리면서 저를 찾아댔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살갑게 대하면서 부침성 좋게 친한 체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은 신우가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얼른 받아봤죠. 제가 어색한 목소리로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이리 말하더라고요. 올케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올케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려고. 돈은 안 줘도 되고 기념품 같은 거 사오는 거라고 생각해줘.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로 하거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 이것저것 사줘서 좋았죠. 신우도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틈만 나면 저보고 이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올케는 40대가 넘었는데도 너무 동안이고 너무 예쁜 것 같아. 내 동생도 돈 잘 벌어서 여유롭게 사니까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서 기분 좋기도 하면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전 저랑 제 남편이 그렇게까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신우가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신우랑 잘 지내보려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서 주고 그랬죠. 심지어 어느 날은 건강즙을 잔뜩 만들어서 신우한테 이런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형님, 제가 형님 주려고 건강즙을 만들었는데 가져가실래요? 청경채, 바나나, 레몬즙, 꿀, 연두부 이런 걸 넣어서 원기회복에 좋아요. 제가 가족들 먹이려고 몸에 좋다는 여주 추출 분말을 따로 공수해 놓은 것도 넣었거든요. 형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잔뜩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셔서 두고두고 드세요. 신우가 이 전화를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즙 정도는 너무 과한 친절이었을까요?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신우한테 너무 고마워서 만들어준 건데 신우가 요즘 따라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까지 해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한테 전화가 오거나 신우가 찾아오는 일이면 긴장되기 마련 아닌가요? 친구나 친정 식구들이 저한테 친근하게 구는 거랑 좀 차이가 있었어요. 전 최대한 흠 안 잡히려고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제 복장도 깔끔하게 하고 있었죠. 누가 그러라고 지시 내리거나 눈치 준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집인데 매번 근사하게 차려입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날은 신우가 온다는 말이 없어서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우가 말도 안 하고 와서는 막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옳게 처음에는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옷도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있더만 요새는 안 그러네.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 옳게 원래 그러고 있어? 난 또 옳게가 맨날 딱 각 잡고 사는 줄 알았네. 왜 그렇게 가식을 부리고 그래? 내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는 편하게 대해야지. 전 갑자기 찾아와서 신우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제 민낯이 드러난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신우한테 받아쳤는데요. 형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다른 식구들도 아니고 시댁 식구가 저희 집에 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청소라도 하고 정리정돈이라도 하고 있어야죠. 형님도 제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알게 되신 거죠? 그럼 다음에는 말 좀 하고 와주세요. 제가 사근사근한 말투로 똑같이 웃어주면서 말하니까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심 신우가 편하지는 않아서 되도록 거리를 두길 바랐지만 신우가 그 후로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신우도 분명히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힘들지도 않나 봐요. 솔직히 전 이 일로 신우랑 사이가 멀어지고 불편해지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신우가 맨날 찾아와서 우리 집 상태랑 제 상태, 남편 상태, 아들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시모한테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어느 날 시모한테 갑자기 이런 전화가 왔거든요. 며느라, 요즘 집안일 하기 힘드냐? 시애미가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줄까? 선아가 그러는데 네 집에 갔다가 며느리 네가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 빨래도 밀리고 설거지도 밀리고 게다가 며칠 전에는 아들 옷이 더러운데도 안 갈아입히고 있었다며. 그렇게 키우면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건강에도 안 좋다. 네가 힘들어 보여서 그러니까 필요한 반찬 있으면 말해봐라. 반찬하는 게 오죽 힘든 일이니. 내가 해서 보내주면 집안일하기 좀 더 수월해질 거 아니니. 시모가 반찬 이야기를 꺼내면서 집안일을 지적한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찾아온 날 제가 반찬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옆에서 장난친다고 반찬 뺏어서 먹다가 옷에 좀 흘렸어요. 빨래랑 설거지도 반찬 다 만들고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신우가 보고 잃은 거예요. 원래 평소에는 신우가 언제 올까 긴장하고 있느라 틈을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그날 신우가 갑자기 찾아와서 문 열어줬더니 제가 만든 반찬 빼앗아서 맛봐놓고 시모한테 일렀다는 사실에 너무 열이 받았어요. 일단 시어머니한테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어머님, 사실 제가 집안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형님이 찾아왔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날 대청소하는 날이라서 빨래고 설거지고 전부 다 밀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아들 녀석이 반찬을 뺏어 먹어서 제 옷에 좀 흘린 거예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한테 이리 이야기했어요.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 다 들었지?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형님이 매번 찾아와서 나 감시하는 것 같아. 이거 어머님한테 전부 다 잃은 거라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누나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한테 바로 전화해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누나, 이제 우리 집 그만 찾아와. 안 사람이 시킨 건 아니고 누나도 우리 아들이 낯가리는 거 알고 있잖아. 누나가 자꾸만 오니까 우리 아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신경 쓰여서 그래.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신우가 기어코 찾아와서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댔어요. 제가 집안에 없는 척하면 열어줄 때까지 시끄럽게 띵동띵동거리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어쩌겠어요? 문을 열어줘야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신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집 오지 말랬지. 제발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왜 매번 집에 있는 건데. 누나 민망해 할까봐 대놓고 안 이러려고 했거든. 누나가 이 시간까지 있는 건 좀 아니잖아. 남편이 일이 조절되는데도 신우가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우가 남편한테 잔소리 듣기 싫었는지 남편이 출근한 시간대만 골라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죠. 제가 또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날도 신우가 멋대로 집으로 찾아와서 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올케, 나왔어. 올케 설마 밥 먹었단 소리는 안 할 거지? 올케 이 시간에 밥 안 먹잖아. 집안일 거둘 테니 밥 해주라. 너무 배고프다. 제가 엄마라도 되는 양 밥 타령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며 한마디 했어요. 형님이 저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형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라서 불편해요. 그리고 형님, 어머님한테 집안일 힘들면 반찬 보내주겠다는 전화가 왔거든요. 형님이 도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하신 거예요? 제가 일이 나오면 신우가 좀 찔려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올케가 바빠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말한 것뿐이야. 시집살이 시키려고 말 옮긴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내가 올케가 좋아서 맨날 이렇게 찾아오는데 설마 이간질하려고 그런 짓을 했겠어? 신우가 뻔뻔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잘못을 물고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대신 신우한테는 이런 식으로 강조하며 은근히 압박을 줬죠. 네, 형님이 그러시다는데 믿어야죠. 알겠어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더라도 자꾸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저는 형님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러니까 신우가 뻘쭘해하면서 갑자기 약속이 생긴 척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이 일을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요. 여보, 오늘도 형님이 찾아오셔서 밥 달라고 한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어머님한테 집안일 힘들면 반찬 보내주겠다는 전화가 오냐고 따졌어. 형님이 자기는 그런 의도로 말 전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 난 이렇게 못 사니까 당신도 형님한테 또 강하게 이야기해봐. 남편이 예상대로 또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남편이 바로 신우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누나, 내가 계속해서 말했잖아. 우리 집 함부로 찾아오지 말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마누라 불편하게 하면 부모님께 다 말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신우가 점차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더라고요. 전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고 마음 편하게 우리 집 식구들 챙겨주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퇴근한 남편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신우 이름이 선아였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며느라, 선아가 갑자기 급성으로 병이 생겨서 쓰러졌어. 선아가 쓰러지기 직전에 통화 최근 기록에
며느리 네 이름이 제일 위에 있어서 눌렀다고 하더라. 그런데 며느리 네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기절해버렸대. 선아 말로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에 자기 혼자 119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다고 하더라. 병원에서는 선아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이 상태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하던데 어째서 전화를 안 받았어? 많이 바빴니?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한테 온 전화를 끊지 않고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신우에게 온 연락이 한 통도 없어 시모한테 이리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온 게 없어요. 형님이 도대체 무슨 병 때문에 쓰러지신 건데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수술이나 입원해야 한대요? 신우가 그동안 너무 건강해 보여서 급성으로 무슨 병이 생긴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의외의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생전 처음 듣는 병명이라고 하더라. 선아가 그러는데 병원에서도 희귀병이라고 했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왠지 모르게 신뢰가 안 가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병원에 다녀왔는데 무슨 병명인지도 기억 못 하신대요? 그냥 희귀병이라고 했다고요? 형님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이건 신우가 거짓말을 했거나 웬 돌팔이를 만났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돌팔이를 만난 것보다 신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대답으로 제 의심에 쐐기를 박아주더라고요. 선아가 퇴원해서 이미 집으로 돌아갔어. 나도 의사나 간호사한테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선아한테 전해 들은 말이야. 희귀병이라면서 이렇게 빨리 퇴원해도 되는 일인가요? 어머님도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도 정확히 말을 안 해주고 무슨 병이고 무슨 병원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사실 나도 믿기지 않아서 선아 보고 진단서를 떼오라고 했다. 그 말 듣고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앞뒤가 안 맞아도 아프다는 딸내미한테 진단서 떼어서 증명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머님 입에서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형님 진단서는 왜 떼우라고 하신 거예요?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형님이 아픈 걸로 알고 있을게요. 시어머니께서 제 질문에 갑자기 말을 돌리시길래 일단 전화를 마무리했는데요. 남편이 퇴근 후에 집으로 들어와서는 신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하다가 엄마한테서 전화를 받았거든. 누나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며. 웬 희귀병에 걸렸다고 하던데. 진단서 떼우기 전까지는 누나 말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신우가 진단서 떼울 때까지 희귀병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머님도 그 말씀하시더니 당신도 그러네? 보통 걱정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야?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확인 전화하시더니 이런 부분이 의심되고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나가 당신한테는 말 안 하고 티를 안 낸 것 같은데 당신은 엄청 견제하고 질투하고 있거든. 엄마가 하도 당신 걱정을 하고 보약까지 챙겨주니까 그러는 것 같아. 어렸을 때도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서 나도 좀 의심되더라. 진짜로 아픈 거면 누나한테 미안한 건데 나도 엄마 아빠처럼 누나가 진단서 떼우면 믿으려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신우가 하는 이야기는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로서 아프다는 신우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일단 신우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인사치레를 했죠. 형님, 어머님이랑 남편한테서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몸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병문안 갈게요. 언제쯤 가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신우 병문안을 가서 진짜로 아픈지 보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골골대는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오지마. 올케가 무슨 자격으로 병문안으로 오게? 내가 아무리 귀찮아도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나 원래 몸 약한 거 알고 있지 않아?
일찍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거야. 초기에 병을 잡을 수 있었는데 옳기 때문에 뒤늦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잖아. 옳기가 내 연락 죄다 씹는 바람에 평생 치료받고 약을 달고 살게 됐다고. 아니, 이게 왜 제 탓인가요? 게다가 저는 신우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신우는 그동안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최근까지만 해도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다는데 휴대폰 통화 기록을 찾아보면 그 시간대에 신우가 전화한 내역은 전혀 뜨지도 않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신우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신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취조라도 해보려고 신우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봤는데요. 형님이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전화 온 게 없어요.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직접 병문안을 가야겠어요. 형님이 얼마나 아픈지도 보고 대화도 좀 하게요. 그런데 신우가 끝까지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구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오지 말라면 오지 마. 설마 내가 하는 말 못 믿는... 설마 내가 하는 말 못 믿는 거야? 나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냐고. 무슨 낯짝으로 병문안 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나 옳게 볼 생각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신우가 이러고 전화를 획 끊어버려서 속에서 열불이 났죠. 순간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냐고 따져볼까 하다가 희귀병에 걸린 신우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신우가 진짜로 아픈 거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 거예요. 예전에 한 거짓말 때문에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신우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일까 싶었어요. 저 같아도 그동안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아프기 시작하면 성격이 확 변할 것 같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라고 하니 이번만큼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제가 신우에 대해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우가 여기서 선을 넘으면 제가 뭐라 한마디 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픈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 아니든 신우한테 화내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신우가 제게 뭐라 할 건덕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은 신우를 피하고 다니며 부딪힐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신우 연락 죄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신우가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해서 화풀이를 하려는 것 같길래 제가 일부러 깍듯하게 대하고 대답도 단답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일이 징징댔었거든요. 옳기 때문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온몸이 다 아픈데 어떡할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신우는 제가 쩔쩔매며 사과하고 무언가라도 갖다 바치길 원했나 봐요. 자꾸만 같은 말로 저를 달달 볶아대길래 딱딱하게 대해버렸죠. 제가 평소에는 존대는 했어도 친근한 말투로 대꾸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네, 형님 많이 아프시죠? 아프시면 119 불러드릴까요? 병문안도 오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사무적인 말투로 대해버리니까 신우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전 신우가 병원 오가며 치료받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 생각하다가 진짜로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나? 싶은 생각과 함께 내심 안부 문자는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때마침 시댁 제사가 코앞에 다가온 날이라 신우에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했는데요.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곧 있으면 제삿날인데 그날 올 수 있으세요? 어머님도 형님이랑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으세요. 본심이랑 다르게 최대한 신우에게 예의를 차려봤는데요. 그런데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제삿날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가볼게. 엄마한테도 나 간다는 말해도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길래 신우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댁 제삿날이 다가왔는데요. 다른 집은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 집 식구들은 각자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저녁 9시쯤에 제사가 시작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미리 집안일을 하고 제사 음식할 때 필요한 장도 보고 오려고 했어요. 남편이랑 아들은 곤히 잠들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정돈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오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딩동하고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더라고요. 얼른 문을 열어주니까 신우가 웬 비닐봉투를 한가득 싸들고 온 거예요. 신우가 인사도 없이 그걸 내밀고 있어서 제가 이리 물어봤죠. 형님, 오늘 제삿날인 건 알고 계시죠? 시댁에서 뵐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뭐고요? 신우 손에서 비닐봉지를 받아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집을 만들 식재료들이야. 청경채, 바나나, 레몬즙, 꿀, 연두부까지. 내가 전부 다 사왔어. 건강에 좋다는 식재료들이거든.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다 감기 걸렸을 때 올케가 건강즙을 만들어서 줬었잖아. 우리 집에는 착즙기도 없고 올케가 건강즙 만들 때마다 넣은 건강가루도 없으니까 넣어줘. 저번에 그거 먹으니까 이상하게 기운이 나더라고. 누가 보면 저랑 미리 상의하고 찾아온 줄 알겠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얼른 해달라는 식으로 눈짓을 하길래 제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네? 갑자기 건강즙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제사잖아요. 제사 음식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날 서 있는 말투로 뭐라 하니까 신우가 뭐 그런 걸로 그러냐는 식으로 굴더라고요. 하는 행동이 그거 좀 해줄 수도 있지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것 같아 황당했어요. 게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올케가 예전에 나한테 건강즙을 한번 먹어보라고 해준 적 있잖아. 그걸 만들어달라는 거잖아 지금. 올케가 가족들 먹이려고 공수해온 여주 추출 분말도 넣어줘. 시댁 제사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다니. 게다가 빨리 만들어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황당했어요. 내가 재료까지 손수 사왔잖아. 이게 다 원기회복에 좋은 것들이니까 올케도 같이 먹자. 나도 올케가 제사 때문에 바쁜 거 알아. 그런데 건강즙 한 번쯤은 만들어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멋대로 부엌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하나씩 꺼내오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뭐 하는 짓인지. 한편으론 신우가 이거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고 했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길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얼마나 건강을 되찾고 싶었으면 이러겠어요? 결국 다른 집안일 다 제쳐두고 건강가루랑 착즙기를 꺼냈는데요. 그리고 신우가 사온 재료를 다듬어서 건강즙을 만들어서 줬어요. 신우가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것 같아서 컵에 담았거든요. 바로 그때 신우가 이리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텀블러랑 반찬통이 있는 쪽을 가리키더라고요. 나 그거 들고 나갈 거니까 밀폐용기에 싸줘. 나도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 시댁에 가져가서 먹을 거니까 부탁해. 알겠다고 대답한 다음에 컵에 담은 걸 밀폐용기에 싸줬는데요. 그리고 저는 신우에게 이리 얘기하면서 신우가 문 닫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형님, 지금 가시게요? 그럼 나중에 봬요. 집안일 마저 다 한 다음에 제사 음식 해서 가져갈게요. 그렇게 신우가 먼저 가고 집안일을 대충 한 다음 남편이랑 아들을 깨웠는데요. 식구들 밥을 먹이고 시댁 제사 음식 하려고 장을 보러 갔어요. 장 봐온 재료로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까지 하고 뒷정리를 하니 벌써 해가 저문 거예요. 이제 시댁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신우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신우가 이런 식으로 수상한 말을 건네는 거 있죠? 올케, 지금 어디야? 아직 집이라고? 오래 통화 못하니까 잘 들어. 엄마 아빠 집으로 절대 오지 마. 시댁 제사하든 뭐든 간에 오지 말라고. 올케가 내 말 무시하고 오는 순간 후회할 일만 생길 거라니까. 신우가 이런 식으로 속삭이고 있길래 갑자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게다가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핏 들은 바로는 신모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고함 지르고 있는 게 들렸어요. 네 거기서 뭐 하길래 안 나오는 거니? 이러고 전화가 팍 끊기길래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편을 불러 이리 이야기했죠. 형님이 전화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시댁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뭐 하길래 안 나오냐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시댁에서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도 얼른 시댁으로 가보자고 하길래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봤는데요.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 안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안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시모가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 119 부르라고.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시부도 패닉이 왔는지 이렇게 격분하면서 신우 이름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선아야, 정신 차려. 당신도 정신 차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몇 번 말해. 무슨 일이 있길래 시부모가 초인종 소리도 못 듣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건지. 그러다가 경찰이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막 두드렸는데요. 문을 안 열어주길래 왼쪽으로 돌아가 집 모퉁이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시댁이 전원주택이었거든요. 시댁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봤는데 신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신우 옆에는 제가 만들어준 건강집이 엎어져 있었어요. 시모는 울면서 신우 팔다리 주무르고 있고 시부는 새하얘진 얼굴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그 모습을 보고 시댁 대문을 따버리자고 했어요.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시댁 대문을 몰래 연 순간 베테랑 형사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죠. 경찰들이 경찰입니다. 119는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한 순간 신우가 실눈을 뜬 거예요. 신우가 저랑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곧바로 감아버리더라고요. 경찰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방금 눈 뜨셨는데?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시부 모두 그제야 엥 하는 표정으로 멈추시고 신우를 보셨는데요. 그리고 시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며느리가 준 건강즙 먹고 숨이 막힌다며. 며느리가 건강즙 안에 무슨 짓을 한 것 같다. 느낌이 안 좋다고 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신우가 그 말을 듣고 눈을 슬쩍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신우가 제가 해준 건강즙을 먹고 건강 상태가 이상해진 것처럼 연기를 한 거래요. 경찰들이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신우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셨어요. 배선아, 네가 또 거짓말을 쳐? 우리를 속이려고 연기를 해? 네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까지 관심 받으려고 이러는 거냐? 응? 이렇게 날뛰시는데 신우가 예전에 저지른 짓들을 듣고 황당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글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있죠. 선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 받으려고 시험 100점 받았다. 선생님께 칭찬받았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장학금 받았다, 보너스 받았다, 승진했단 말을 자주 했어도 내가 믿어주려고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네가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 선아, 네가 갑자기 혼전 임신했다고 고백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도대체 어떤 놈을 만났길래 임신부터 했나 싶어서 만나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자꾸만 네가 피했던 거 기억나? 그러다 얼마 뒤 아이가 유산됐고 만나던 사람이랑은 헤어졌다고 말해서 어이가 없었다. 그때부터 선아, 네가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신우가 시부모한테 관심 받으려고 제가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다니. 세상에 이런 민폐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때 시모가 신우한테 이런 식으로 혼을 내셨어요. 이번에는 희귀병 타령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간 척하더니 오늘은 며느리가 만들어준 건강즙 먹고 쓰러진 척을 해? 네 때문에 경찰이고 119고 전부 다 불렀는데 실론 뜨고 자빠졌네. 시모가 신우 등짝 후려치니까 신우가 아프다고 소리치더라고요. 곧이어서 구급차도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도착했어요. 구급대원이 급히 들어왔다가 경찰들한테 설명을 듣고 맥 빠진 표정으로 우리들을 쳐다봤죠. 당연히 형사들이 정색을 하면서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뭐라 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허위 신고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신고했던 내용도 이 집 며느님이 저분께 헤아려 했다는 한마디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형사들까지 출동했는데 나 참. 원래는 순경들이 먼저 출동해서 초동 조치를 취한 다음 형사들이 출동하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돼서 형사인 저희들도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처벌을 피하실 수 없을 테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형사들이 이런 식으로 경고하니까 시부모가 대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시모는 사과만 하신 게 아니라 형사들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도 속아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형사님도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니까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이 시댁을 빠져나갔는데요. 구급차가 가고 경찰차가 가버리니까 시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바로 그때부터 시부모 두 분 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 신우를 노려보고 있었죠. 신우가 이때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옳게만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남의 집 식구 걱정하고 챙겨줄 게 아니라 결혼 못해서 혼자 살고 있는 나를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좀 신경 써주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귀등으로도 안 들었잖아. 신우가 자기가 거짓말한 건 전부 다 시부모 탓이래요. 그러니까 시모가 이런 식으로 격분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고? 어느 집 딸이 관심받고 싶다고 희귀병이 생긴 척 연기를 해? 엄마가 진단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지도 않았잖아. 그래, 며느리는 네가 아프다고 하니까 믿더라. 바로 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달려가겠다고 하더라. 근데 네가 엄마 아빠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 내가 희귀병이고 뭐고 아프다고 말할 거면 진단서 가져오라고 했지. 안 가져오면 며느리한테도 네 의심스럽다고 말할 거라고. 기어코 끝까지 진단서 안 떼오더니 며느리가 만들어준 건강즙까지 먹고 쓰러진 척을 해? 네 년이 나 속이려고 손까지 안 쉬더라. 내가 혹시라는 마음에 코에 손대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네 때문에 경찰이랑 119 다 부르고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이냐. 시모가 길길이 날뛰면서 구두주걱을 막 휘두르셨어요. 신우가 그걸 피하더니 울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희귀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아픈 건 맞단 말이야. 아픈 사람을 이렇게 후려치는 게 어딨어? 부모가 자식한테 이래도 돼? 신우가 서럽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가 종종 우리 집 와서 밥 얻어먹고 갔다고 했잖아요. 아픈 사람이 밥을 그렇게 많이 먹나요? 시부도 쌓인 게 있으셨는지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적당히 좀 해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냈는데 그 나이 먹도록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게 진짜 미쳤나. 네 때문에 며느리 잡혀갔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그런 짓을 하니까 네보다 며느리가 100배 낫다는 말을 한 게야 요거사. 예쁨 받고 싶으면 제발 사람다운 짓거리 좀 해라. 시부모 옆에 있던 제사 음식 치켜들고 던질 기세로 신우 쪽으로 달려가니까 신우가 문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신우가 맨발로 쫓겨나게 된 건데요. 시어머니께서 신우가 나가자마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아 연락처 차단해라. 다시는 저런 거 안 볼 거다.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홧김에 하는 말 아니니까 며느리 네 폰 줘라. 내가 직접 차단해 줄게. 이렇게 제 핸드폰까지 빼앗아가서 신우 연락처를 차단해 놓으셨는데요. 그날 시부모님을 진정시켜드리고 제사도 잘 치르고 왔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시부모가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까지 꼭 붙은 채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세상에 우리 딸 때문에 얼마나 놀랬니. 저런 딸내미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어머님이 무슨 죄겠어요. 이게 다 신우가 저지른 짓들이니까 시부모가 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도 형님한테 속으신 거잖아요. 진짜로 체포돼서 조사받게 된 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남편 차에 올라탔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남편이 또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차라리 누나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라도 해줄 걸 그랬어. 누나가 최근에는 이상한 짓을 안 하길래 나이 먹고 철든 줄 알았거든. 행여나 당신이 선입견을 가지게 될까봐 말을 안 했던 건데 내가 어리석었네. 남편이 잔뜩 주눅든 얼굴로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리 말했어요. 괜찮아. 앞으로 형님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설마 그렇게 깡판 치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어? 이러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아들 녀석이 이런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엄마, 고모는 도대체 왜 그랬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엄마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고모한테 무슨 짓 했어? 둘이 싸웠나? 아들 녀석이 어른들 싸움을 다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나 봐요. 이것저것 묻고 있길래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줬죠. 엄마가 고모한테 무슨 짓 한 적도 없고 엄마랑 고모가 싸운 적도 없거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잘 사는 게 너무 부러웠나 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들 녀석이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거든요. 아들 녀석 보기에도 신우가 하는 짓이 정말 유치했는지 이런 식으로 투덜대고 있더라고요. 내 친구들도 엄청 장난기 많고 제멋 때리거든. 그래서 가끔 싫어질 때가 있는데 고모는 더하네. 내 친구들은 그래도 아픈 척 연기는 안 하는데 내 친구들도 안 하는 짓을 하네. 이 말을 듣고 어찌나 웃었는지 몰라요. 역시 나이 먹는다고 해서 어른스러워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게 우리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신우가 시댁 제삿날에 깽판을 친 지 몇 달이 흘렀을까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더라고요. 일단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신우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올케, 미안해. 올케한테 전화해보니까 아무래도 날 차단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찾아왔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는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벌이도 별로인데 올케는 애 엄마가 됐는데도 예쁘고 날씬한 데다 내 동생도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보여서 부러워서 그랬어. 게다가 우리 엄마 아빠까지 올케를 잘 챙겨주는 것에 눈이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친 거야. 신우가 제 집까지 찾아와서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있다가 전부터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해봤어요. 형님, 그러면 시댁 제삿날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시댁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오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신우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로 했나 봐요. 제 질문에 이런 식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더라고요. 그때 엄마랑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건강제발 먹고 쓰러진 척 하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연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여나 올케가 빨리 와서 나 발견할까 봐 그랬어. 신우가 얼굴을 보니 자기가 한 행동을 창피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만 제 눈을 피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꾸했어요. 형님 사과는 받아주겠지만 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난 같았으면 연 끊었을 테지만 시부모님 생각해서 잘 지내보게요. 그리고 얼른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이러고 신우를 시댁으로 보내버렸는데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신우의 사과를 받아줬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전화를 다 주셨더라고요. 방금 전에 선아가 왔거든. 선아가 그러는데 네가 사과하라고 보냈다며. 얘가 진짜로 거짓말한 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한 건 처음이다. 앞으로 우리 딸이 피해 안 주겠다고 하길래 지켜보려고. 울 며느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해봤어. 어머님이 오랜만에 신우를 만나보니까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형님이 저한테 한 짓이 있어서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님이랑 남편 생각해서라도 사과 받아주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 앞으로 잘 지내봐야죠. 시어머니께서 자기 딸을 이해하려고 해줘서 고맙단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는데요. 그 후로 신우랑 저는 따로 연락하는 것 없이 명절 때만 가끔씩 마주치고 있어요. 신우가 이 일로 정신을 차렸는지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친 것 같았죠. 오랜만에 시댁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신우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신우가 별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잘 섞이길래 저도 의식하고 있다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신우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시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아가 전이랑 느낌이 달라. 이제야 철든 것 같더라고. 전처럼 이상한 거짓말도 안 하고 연기 같은 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전이랑 비슷한 사고는 안 칠 것 같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신우한테 사과를 받은 뒤에도 신우랑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사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친해지면 항상 뒷말이 나오는 게 인간관계이니 여러분도 시댁 식구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저도 뵈게 돼서 앞으로 조심하려고 합니다.